절대 아침에 우유 드시지 마세요. 뼈가 오히려 더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12년간 6만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유가 뼈에 좋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만 겨우 일어나실 수 있는 분 계시죠?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은근한 허리 통증이나 관절 시림이 있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혹은 매일 우유도 마시고 자녀분들이 사다 준 비싼 칼슘제까지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도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걸음은 느려지며 자신감마저 사라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뼛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고 계세요. 위험한 과정이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뼈는 집의 벽과 같습니다. 안쪽의 벽돌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둘씩 빠져나가면 그 벽은 겉만 멀쩡하고 속은 텅 빈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겨울길에서 살짝 미끄러지는 작은 사고 하나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심각한 골다공증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침대에 누운 채에 지내거나 심지어 평생 스스로 걷는 능력을 잃기도 합니다. 손주들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에요. 자녀분들께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분들이 오히려 가장 큰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단 하나의 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이 과정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뼈의 자가회복 능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뼈가 약해지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도 필요 없고 주사도 필요 없으며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뼈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3가지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왜 우유와 칼슘제가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둘째, 뼈를 살리는 자연식품 3가지가 무엇인지. 셋째, 3주 만에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실천법이 무엇인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유와 칼슘제가 문제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우유가 정말 좋았습니다. 성장기에는 뼈를 만드는데 칼슘이 필수적이니까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흡수 능력과 대사 과정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한때는 영양이었던 것이 조용히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유와 공장에서 만든 칼슘 제품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 환경을 산성화시킵니다. 잠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유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몸이 산성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중화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끌어다 씁니다. 다시 말해서요. 뼈를 보강하려고 우유를 마시는데 정작 몸은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의 뼈에서 칼슘을 빼내고 있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60세 이후에 우유와 칼슘제를 가장 열심히 챙겨 먹은 그룹이 오히려 골다공증 발병률이 2001배 높았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결과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경고들은 병원에서 잘 이야기해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듣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료 현장에서 직접 본 현실이에요. 현대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치료에 크게 의존해서 운영됩니다. 환자가 많을수록 치료 비용은 커지고 시스템은 그만큼 수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식습관을 바꾸고 자연식품을 활용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제품 회사들과 제약 대기업들은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붓고 있어요. 우유와 인공 칼슘이 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죠.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뭔지 아세요?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비싼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데도 뼈는 계속 약해지고 오히려 혈관 석회화나 신장 결석 같은 합병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요, 그분들이 스스로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 몸은 조용히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 길을 계속 가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68세이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오신 분이에요. 자녀 셋을 다 키우시고 손주도 4명이나 두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본인이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셨고 점심과 저녁에는 자녀분들이 사다 준 비싼 칼슘제를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큰 병을 앓은 적도 거의 없었고 잔잔한 통증은 늘 잘 참고 넘기셨기에 자신의 뼈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진 날이었어요. 집 앞 얼어붙은 길에서 그저 살짝 미끄러지셨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해 보이는 낙상이 어르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검사 결과 고관절 부위에 심각한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골밀도 수치를 나타내는 T스코어는 마이너스 4.2 이하로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건 치료를 맡은 의사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어르신의 뼈는 마치 늦가을에 마른 나뭇가지처럼 스펀지처럼 푸석하고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수술해서 나사를 고정하는 것조차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앞으로 남은 생활은 거의 누워 지내며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르신과 가족들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손주들 결혼식 때 한복 입고 나가시는 게 꿈이셨는데 이제 그 꿈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어르신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요, 수년간 우유와 칼슘을 빠짐없이 먹어왔는데 왜 뼈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이걸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수많은 다른 환자분들에게서도 반복해서 들어온 바로 그 질문이었거든요. 어르신이 제 진료실로 오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약을 더 처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공장에서 만든 우유와 모든 인공 칼슘 섭취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결정은 그동안 들어왔던 모든 조언과 정반대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르신의 신체 상태에서 기존처럼 계속 보충하는 것이 오히려 뼈에서 칼슘이 더 빨리 빠져나가게 하고 체내 산성화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가족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칼슘만이 뼈의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을 채워넣기만 하면 되는 창고가 아니에요. 뼈는 끊임없이 재생되는 살아있는 구조물이며 여러 미네랄과 비타민의 섬세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섭취해도 몸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뼈는 건설 현장과 같습니다. 칼슘은 그저 벽돌에 불과해요. 벽돌만 있고 일하는 사람이 없고 시멘트가 없다면 그 벽돌들은 쌓여봐야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길을 막아 위험을 만들 뿐입니다. 몸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리를 찾지 못한 칼슘은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결국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칼슘을 찾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이미 들어온 칼슘을 제대로 쓰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집중했어요. 6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를 오랜 시간 관찰하고 분석한 끝에 그 답은 실험실이 아니라 인간이 수천 년 전부터 먹어온 자연식품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뼈를 살리는 자연식품 3가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말린 무화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화과 말린 것이 우유보다 자연 칼슘 함량이 더 높다는 사실에 놀라시는데요. 진짜 중요한 점은 그 구조에 있습니다. 무화과 말린 것 속의 칼슘은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마그네슘과 칼륨이 매우 조화로운 비율로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말린 무화과 100g에는 칼슘 162mg, 마그네슘 68mg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칼슘이 혈관으로 새지 않고 뼈의 올바른 자리로 이동하도록 돕는 일꾼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무화과에는 소화를 돕는 자연 효소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건 뼈와 근육이 항상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우리 세대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환자분들이 무화과 말린 것을 올바르게 섭취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뼈 통증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관절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분명히 느끼신다고 해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체내의 순환과 미네랄 대사가 실제로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말린 자두, 푸른이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말린 자두는 변비 개선과만 연결되어 생각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과일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천연 보론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보론이라는 미네랄 들어보셨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미네랄이지만 뼈에서는 마치 문지기처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미네랄 보존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보론은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서 칼슘 지킴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말린 자두 6개를 섭취한 폐경 후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밀도가 평균 8.7%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8.7%라고 하면 적어 보일 수 있는데요. 골밀도에서 이 정도 차이는 골절 위험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김순자 어르신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수년간 지속되던 묵직한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셨어요. 어르신은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뼛속이 예전처럼 차갑고 텅 빈 느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정말 뭉클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각은 골드 키위, 노란 키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위하면 비타민C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뼈 건강에서 골드 키위의 진짜 가치는 비타민 K에 있습니다. 저는 비타민 K를 뼈 접착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칼슘이 많아도 뼈 구조에 단단히 붙을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고정되지 못한 칼슘이 혈액 속을 떠돌며 혈관 석회화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골드 키위는 흡수가 쉬운 자연 형태의 비타민 K를 제공해서 칼슘을 뼈가 필요한 자리에 단단히 붙여줍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골드 키위 한 개에는 비타민 K가 약 32 마이크로그램 들어있는데요. 이건 하루 권장량의 약 27%에 해당합니다. 이 설명을 들은 뒤에야 김순자 어르신은 왜 과거에 그렇게 많은 칼슘을 드셨는데도 검사 수치가 나아지지 않았는지를 이해하셨어요. 어르신의 몸은 시멘트 없는 벽과 같았던 거예요. 벽돌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 3가지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말린 무화과. 칼슘과 마그네슘을 공급합니다. 둘째, 말린 자두.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셋째, 골드 키위. 칼슘을 뼈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서로를 보완합니다. 무화과가 공급하고 자두가 지키고 키위가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올바르게 결합되면 어떤 합성 영양제도 흉내낼 수 없는 완성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체내 산성, 알칼리성 환경입니다. 우유와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몸을 산성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혈액을 보호하기 위해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 완충제로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역설이에요. 뼈를 위해 우유를 마실수록 오히려 뼈는 더 빠르게 속이 비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자연 과일은 몸을 약한 알칼리 상태로 유지해서 이미 뼈에 있는 칼슘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효소와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살아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주 프로그램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천 방식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순서를 잘못 지키거나 시기를 놓치거나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
특히 뼈는 혼란 속에서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한 단계와 흐름 속에서 적응하고 재건될 시간이 필요해요. 첫째 주입니다. 이 주는 보충이 아니라 정리하는 주간이에요.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에는 인공 칼슘, 가공식품, 만성염증에서 비롯된 각종 찌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내부 환경을 어느 정도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넣어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천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약 200ml입니다. 이건 병을 고치기 위한 게 아니라 밤새 쉬고 있던 소화기관을 깨우고 순환을 시작하기 위함이에요. 오전 10시쯤에는 골드키위 한 개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깨끗이 씻은 껍질 바로 아랫부분까지 숟가락으로 긁어 드시는 게 좋아요. 키위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그 얇은 껍질 아래에 있거든요. 키위 속의 천연 효소는 장을 정리하고 소화 부담을 줄여서 이후 미네랄 흡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이 시기에 며칠 정도는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일시적으로 더 또렷해질 수 있는데요.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몸은 수년에 걸쳐 쌓인 손상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 만에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방향만 맞다면 작은 변화들이 매우 분명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주로 넘어갑니다. 본격적인 뼈 재건 과정이 시작돼요. 매일 아침 말린 무화과 2개와 말린 자두 4개를 아주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효소와 미네랄이 한꺼번에가 아니라 서서히 방출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 조합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화과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공급하고 말린 자두는 그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줘요. 이 시점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수년간 이어지던 묵직한 통증이 서서히 누그러지거든요. 추운 겨울철에는 여기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생강이 뼈에 좋기 때문이 아니라 생강의 온기가 모세혈관을 열어 혈류를 개선해주기 때문이에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영양소가 뼈에 가장 말단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를 빼먹기만 해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셋째 주입니다. 고정과 강화의 단계예요. 이때도 3가지 과일은 아침에 꾸준히 유지하지만 반드시 가벼운 움직임이 더해져야 합니다. 뼈는 영양뿐 아니라 힘에 반응해요. 느린 걷기, 까치발로 서기, 올바른 자세로 앉았다 일어나는 것 같은 아주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몸은 뼈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뼈는 미네랄을 붙잡아 두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해요. 이 3주 동안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우유와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이에요. 그것들이 즉각적으로 독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만들고 있는 약한 알칼리 환경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예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바닥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주, 정리 주간,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 오전 10시에 골드키위 1개, 우유와 칼슘제 중단. 둘째 주, 재건 주간, 아침에 말린 무화과 2개, 말린 자두 4개, 골드키위 유지,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셋째 주, 강화 주간, 3가지 과일 모두 유지, 하루 20분 가벼운 걷기, 까치발로 서기 10회씩 하루 3번. 간단하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자, 이제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3주가 지나자 가족들이 놀란 것은 주관적인 느낌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했을 때 영상 결과에서 뼈 구조 자체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에 듬성듬성 비어 보이던 공간들이 더 촘촘하고 균일해졌고 위험 구간에 있던 T스코어 수치도 안전 기준에 거의 근접할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결과를 판독하던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어떤 약을 사용했는지 물었고 어르신은 그저 미소만 지으셨어요. 그 답이 어떤 약병 속에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요. 지금 어르신은 다시 손주들과 공원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한복 입고 손주 결혼식 나가시겠다는 꿈도 다시 꾸고 계시고요. 이 사례는 김순자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수년간 추적해온 자료 속에는 이와 같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전에 사시는 71세 이영호 씨는 만성요통과 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등산을 포기해야 했던 분입니다. 이 과정을 적용한 뒤 그분은 다시 안정적으로 걷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오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산길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뼈가 아니라 내 몸을 다시 믿게 된 그 감각이에요. 3주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뼈 재생 과정을 다시 켜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이 노년의 종신형 선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이어진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며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되돌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특정 식품을 신격화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원래 필요로 하던 자연스러운 환경을 되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린 무화과가 기초를 만들고 말린 자두가 보호하며 골드 키위가 고정해줄 때 뼈는 비로소 지속적으로 단단해질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논리적인 연결이에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 못 챙겼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뼈 건강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막연한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원인과 해결책을 분명히 이해하는 단계로 말이죠.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60세 이후에는 우유와 칼슘제가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말린 무화과, 말린 자두, 골드 키위 이 세 가지가 뼈를 살리는 자연식품입니다. 셋째, 3주 프로그램으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를 병상에서의 긴 시간으로부터 지켜주고 다시 자신의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동반자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더 깨어있고 지속 가능한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